TBS 9시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18일째인 오늘 실종자 수색 작업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오늘 새벽 정조 시간에 맞춰 잠수 수색을 위해 대기했지만 돌풍과 거센 파도 탓에 잠수를 하진 못했습니다. 구조팀은 오늘 정조 시간인 오전 11시 5분, 오후 4시 28분, 11시 14분쯤에 기상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잠수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어제 시신 7구를 추가로 수습해 현재 사망자는 228명, 실종자는 74명입니다. 모두 111개 공간 중 64곳에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58곳의 수색을 완료한 구조팀은 1차 수색한 격실 중 추가 발견 가능성이 있는 곳과 공용 구역 등을 대상으로 재차 수색할 계획입니다. 기상청은 사고 해역에 오전까지 초속 7에서 11m, 오후 들어서는 초속 6에서 9m의 바람이 불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18일째를 맞은 오늘 안산 시내 장례식장 4곳에서 단원고 희생자 7명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공식 합동부 장소가 문을 연 지 5일째인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10만 7천여 명이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임시 합동분향소 방문객까지 합치면 누적 조문객 수는 모두 28만 8천여 명입니다. 분향소에는 현재 학생 159명과 교사 4명, 일반 탑승객 24명 등 186명의 영정과 184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추돌과 관련해 사고 직후 대피 안내 방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기관사와 차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 뒷열차 내에서는 사고 직후 1분 간격으로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안내방송을 2차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시 34분쯤 열차 기관실은 관제센터로부터 승객을 대피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았고 3시 37분쯤 대피 유도 방송을 했다고 메트로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앞열차의 경우 안내방송 여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메트로 측은 충격 여파로 열차가 부분적으로 단전돼 안내방송을 못 들었을 수 있다며 정확한 상황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승객들은 사고 직후 정확한 상황 설명이나 대피 방법에 대한 안내 없이 기다리라는 취지의 방송만 나왔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도 지하철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현지 시각으로 2일 오전 10시 40분 뉴욕 동쪽의 퀸즈를 떠나 맨해튼으로 가던 지하철이 65번가 지하철역 근처 터널에서 탈선해 승객들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19명이 다쳤고 이 중 4명은 중상이라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탈선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울릉과 거제에서 여객선 2척이 잇따라 엔진 고장을 일으켜 회항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승객과 승무원 등 396명을 태우고 울릉도를 출발해 독도로 향하던 310톤급 여객선 돌핀호가 오후 4시 20분쯤 독도 인근 해상에서 2개 엔진 중 오른쪽 엔진이 고장났습니다. 사고가 나자 돌핀호는 오후 4시 40분쯤 배를 돌려 출항한 지 5시간여 만인 7시 50분쯤 울릉도로 돌아왔습니다. 또 어제 오후 6시 30분쯤에는 경남 거제시 외도 보타니아 인근 해상에서 승객 141명이 타고 있던 38톤급 유람선 한 척이 엔진 고장으로 멈춰서 승객들이 다른 유람선 2척에 나눠 타고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1.3도입니다. TBS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정혜였습니다. TBS 캠페인 2014 TBS 연중기획 희망도시 만들기 아침을 바꿉시다. 물어보아요. 안나 클라라 티도. 안녕하세요. 은평구에서 품앗이 육아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안세정입니다. 그 전에는 혼자 매일 똑같이 아이와 육아 전쟁을 치르면서 사는 우울증에 가까웠는데요. 품앗이 육아를 하게 되면서 아이도 저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기고 아이들의 특성을 모두 다 같이 보면서 아, 저 땐 저렇구나 그런 거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힘들긴 하지만 뭔가 내가 해줄 이야기가 있고 나눌 것들이 있어서 너무 좋은 아침이죠. 주고 나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삶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이웃과 보다 더 가깝게 더욱 따뜻하게 함께하는 아침이 더 행복해집니다. 꿈꾸는 서울이 좋아서 좋은 아침 서울 좋아서 TBS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1577 대리운전 협찬 1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 동호대교 지나서 사고가 나면서 여의도 이후로 급격히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길게 정체고요. 강변북로도 마포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밀립니다. 그리고 북부간선도로 종암동에서 구리 방면으로는 여전히 전 구간에서 정체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현에서 하남 쪽으로도 계속 밀리다 보니까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서 토평과 강일나들목 쪽으로 합류하는 데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춘천간고속도로 강일나들목 시점부터 서종까지 18km 구간이 정체 상태고요. 6번 경강국도 8당에서 양수대교 쪽으로도 밀리고 있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1577 대리운전 협찬 1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생방송 토요 매거진 3부가 방송됩니다. TBS FM. 생방송 토요 매거진. TBS 교통방송 생방송 토요 매거진 3부 시작합니다. 2215번님께서 지금 막 출발했는데 너무 막혀서 답답하네요. 오랜만에 가족여행인데 뻥 뚫리는 노래. 이 노래 신청하셨어요. 김동률의 출발 띄워드립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김동률의 출발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1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 굉장히 많고요. 지금 어디론가 내려가시는,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예측조사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과 그리고 오늘 지방으로 가는 방향, 또 내일이 아니죠. 석가탄신일 6일 오후에 서울로 오는 방향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거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전 시간이 좀 힘든 시간이네요. 최대 소요 시간을 보니까 내일 기준으로 해서 서울과 대전까지는 5시간, 또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6시간 50분이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7시간 40분까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나왔습니다. 또 5일과 6일에는 서울로 오는 그 시간이 대전에서 서울 오는 데는 3시간, 또 강릉에서 서울은 5시간 30분, 또 부산에서 서울은 5시간 40분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요금소에서 신갈분기점 등 26개 구간에서 갓길 차로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로들 가고 계신지, 또 누구와 어디에서 방송 듣고 계신지 이야기를 좀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그리고 무료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신청곡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나들이 정보 한 가지 드리자면, 오늘부터 6일까지 이 연휴 동안에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또 덕수궁까지 4대 궁궐, 또 종묘와 조선왕릉,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 등 이 주요 문화유적지가 전면 개방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날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어린이를 동반한 2인 가족 2인까지 이들 주요 문화유적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야간 개방도 많이 하잖아요, 고궁에서. 창경궁은 5일 어린이날, 또 경복궁은 6일날, 부처님 오신 날에는 야간 개방 안 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은 참고하시고, 덕수궁은 연중 상시 야간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때처럼 오후 9시까지 덕수궁은, 또 국립고궁박물관은 오후 10시까지 휴관일 없이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고궁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 상황이 어떤지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내 상황, 아까 동호대교 부근에서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사고 있었는데 지금은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선영 씨. 네, 올림픽대로 잠실 가는 길 동호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정체 구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우선 여의도 서울교에서 한강대교 통과하는데 시속 30km 정도고요. 다시 동작대교 이전부터 속도가 뚝 떨어져서 동호대교 통과할 때까지 쭉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지금 천호대교 지나면서부터 다시 한번 속도가 떨어져서 암산나들목 지나 강일나들목 쪽으로 서행하는 모습이고요. 강 건너 강변북로 구리 가는 길은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비교적 짧은 구간 밀리지만 이후로 청담대교 건너려는 차들이 영동대교 지나면서부터 줄서기 시작하고, 또 천호대교 지나면서 다시 한번 속도가 떨어져서 구리 쪽으로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북부간선도로도 여전히 구리 쪽으로만 밀려 있습니다. 전 구간에서 정체라고 보셔야겠는데요. 종암분기점에서 구리 나들목까지 이동하는데 30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나라나 화랑로도 교통량이 많이 몰리면서 지금 돌고지역에서 화랑대역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역시 30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도 속도 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녹천교 부근부터 노원교를 지나 의정부 쪽으로 진입하는데 시속 20-30km 정도고, 반대 성수대교 쪽으로도 노원교에서 녹천교까지 정체, 이후로 좋아졌다가 장안철교에서 용비교 쪽으로 다시 한번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은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신정교 부근부터 금천교 쪽으로 이동하는데 시속 20-30km 정도고요. 반대 도심 쪽으로도 역시 신정교 이전부터 목동교 통과할 때까지는 밀린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속도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황수진 씨.
네, 오늘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 44만 5천 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찍부터 이렇게 각 고속도로 외곽 방면 정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는 한남대교에서 서초까지, 달래내고개에서 서울 요금소를 지나 죽전휴게소까지 밀리고, 수원에서 남사정류장, 안성휴게소에서 안성나들목과 천안에서 천안분기점, 또 목천 일대와 회덕분기점에서 비룡분기점 일대로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역시 남이 방면 가는데 동서울 요금소에서 상곡분기점까지 어렵고, 중부 1터널에서 곤지암까지, 서이천에서 호법분기점과 진천에서 진천터널까지 밀립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방면으로도 하번천 터널 부근 3km 구간과 곤지암에서 마장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군자분기점까지, 또 군포에서 신갈분기점까지 밀리고,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과 덕평에서 여주휴게소, 또 강천터널에서 문마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으로도 금천에서부터 시작돼서 비봉까지 29km 구간, 화성휴게소에서 서해대교까지는 21km 구간 정체고, 서해대교 일대를 지나야 속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유미 씨. 네, 고속도로 우회길 중에서도 수원이나 오산을 거치는 1번 국도만큼은 수월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밀리고 있고요. 용인에서 안성까지 가는 17번 국도는 안성 매산 삼거리에서 정체, 또 3번 국도는 성남에서 이천 쪽으로 광주 쌍령동 고개와 초월읍에서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서남권의 309번 지방도로는 과천에서 봉담 방면 의왕을 지나면서 전 구간 어렵습니다. 월암나들목에서 천천나들목까지 정체인데요. 지금 차도 많지만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서수원 나들목을 1.5km 못 간 곳 3차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가 추돌했고요. 5분 전에 발생한 사고로 아직 처리 작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km 미만의 정체고요. 반대편은 과천 청사나들목에서 양재동까지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서해안고속도로를 대신하는데도 39번 국도는 안산 양촌나들목에서 숫곡교차로까지, 옆으로 43번 국도는 화성시 자안 입구에서 덕리사거리까지 제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날씨 굉장히 맑습니다. 주말 날씨 어떤지 자세하게 알아보죠. 기상청 연결할게요. 정선희 씨. 네, 이번 연휴 기간 중에 비 소식은 일요일 오후에만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까지, 속초와 강릉은 2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는 5도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외 활동에는 쾌적한 기온이 되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강원도 영동 지방은 오늘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일 일요일은 오후부터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수량은 5mm 안팎이겠지만은 전국에 걸쳐 비가 오겠고, 낮 기온은 17도 정도로 오늘보다 약간 내려가 선선해지겠습니다. 이후로 5월 5일 월요일과 연휴 마지막 날 6일 석가탄신일은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5일 낮 기온이 16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린이날도 한낮에는 선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석가탄신일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다시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람이 강한 곳이 많겠습니다. 진도 부근의 사고해역도 지금 초속 6, 7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오전까지는 초속 12m 안팎까지로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늘 중속에 접어들긴 했지만 유속이 상당히 빠른 상태고요. 정조 시간은 오전 11시와 오후 4시 반, 그리고 밤 11시를 전후로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 법대로 하자라고 하지만 사실 생각만큼 잘 알지 못하는 게 법인데요. 그래서 법 좀 알고 살자라는 취지에서 5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새로 바뀐 법들은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의 양미향 대변인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5월 3일입니다. 5월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 5월에 시행되는 법령 중에 좀 눈여겨볼 법령은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령이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 두 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5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5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네. 먼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파트와 좀 관련된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 5월 7일부터 그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한 기준이 강화됩니다. 네. 예, 지금까지는 그 아파트를 건설할 때 바닥 두께 기준하고 또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이라는 이 두 가지 기준 중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었는데요. 5월 7일 이후에 새로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는 두 조건 모두 갖추도록 해서 집을 처음 지을 때부터 층간 소음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네. 예, 이 그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신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네. 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 같이 쿵쿵하는 이런 중량 충격음이 있을 때 소음이 측정했을 때 50데시벨 이하인 경우에는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층간 소음도 문제지만 뭐 결로 같은 거, 뭐 곰팡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조치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 그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 결로 방지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네. 예, 요즘 그 대부분 아파트가 그 발코니 확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거실창에 이슬이 맺힌다든지 또 심한 경우에는 그 곰팡이가 피기도 해요. 네. 예, 그래서 그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이런 큰 규모의 그 아파트를 지을 때는 발코니를 확장한 거실창이나 벽체에 단열재를 사용한다든지 또 유리 두께를 좀 달리한다든지 해서 그 이제 겨울철에도 일정한 온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 결로 방지 성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말씀을 해주셨던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은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요? 네, 그 말씀해주신 그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요. 요거는 5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예, 이제 엊그제인데요. 5월 1일까지는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를 이제 마쳤고요. 이제 앞으로 법제처에 접수되는 대로 심사를 마쳐서 14일 시행일에 맞춰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도 참 많잖아요, 이웃 간에. 그래서 네. 그런 화해를 위한 기준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네, 그 층간 소음 기준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뛰면서 나는 소음이라든지 또는 이제 문이나 창문을 두드릴 때 이제 나는 소음은 이제 직접 충격 소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TV를 본다든지 이제 피아노 치는 소리 같은 거는 이제 공기 전달 소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는데요. 네. 이제 각 구분을 해서 낮과 밤을 달리해서 이렇게 기준을 달리 정했어요. 근데 이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밤에 주무실 때 그 아이들이 이제 뛰는 소음 같은 게 1분 동안 38데시벨 이상 계속되면 이거는 이제 층간 소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이게 뭐 50, 38데시벨 뭐 수치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 실감이 좀 안 나는 측면도 있는데 실생활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네, 뭐 측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는데요. 보통 어른들이 그 발 뒤꿈치로 걷는 소리가 40데시벨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50데시벨 정도는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서 그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50데시벨 정도라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아이들이 밤 10시 넘어서 계속 뛰어다니는 행동 이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큰 소리가 좀 지속이 된다 하면은 소음으로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리고 욕실에서 나는 물소리 같은 것도 사실 좀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도 있을까요? 네, 그 아쉽게도 그 욕실에서 이제 물을 튼다거나 또는 이제 내려 보낼 때 나는 소음을 제가 급배수 소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 기준에는 빠졌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왜 그럴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급배수 소음이라는 거는 이제 주택을 건설할 때 결정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뭐 입주자 의지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기준에서는 이제 빠졌습니다. 네, 이런 기준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서로 층간소음은 조심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저희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 오늘의 법령을 소개하는 달력이 있어요. 그 달력을 이제 날짜를 클릭하시면 그날 시행되는 법령을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그 모든 우리나라에서 공포되는 모든 법령과 판례 그리고 지자체 조례까지 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네. 시민 여러분께서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5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제처 양미향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8438번님 3년 만에 임신하게 됐어요. 어버이날 기념으로 신랑이랑 광주 내려가고 있는데 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떨립니다. 무척 막히네요 하시면서 안전운전 모두 하세요 하셨는데요. 아유 진짜 축하드립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지미 클리프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I can see clearly now. 지미 클리프 I can see clearly now 들었습니다. 날씨 정말 좋네요. 시골에 고추 심으러 갑니다. 시어머님하고 남편하고 가고 있습니다. 8364번님 보내셨고요. 아유 다들 참 의미 있게 가족들과 보내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에 아무래도 세월호 사고 때문이기도 하죠. 지금 체험학습이나 학생들 수학여행은 사실상 올스톱이 됐는데 일반인들 단체 관광도 좀 급감한 반면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분위기가 많이 퍼지면서 뭐 객실들 예약은 다 꽉 찼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안산과 서울 곳곳의 분향소에는 많은 분들 조문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때인 만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좀 차분히 보내보는 그런 연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4부 건강플러스에서는요. 스트레스와 화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더 드러나는 질병이라고 하죠. 요즘에 또 화가 나는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합니다. 우리가 심신 안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원인은 또 무엇일지 한의학 박사이신 이범환 원장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시면 잠시 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입니다. 4부에서 올게요. TBS 캠페인 평생 함께할 이름 3글자 어른이 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나만 아는 비밀번호 4자리 개인정보에는
개인의 소중한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개인도 사업자도 공공기관도 소중하게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기분 좋은 방송 TBS FM.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대리운전 협찬 9시 30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동서간으로 이동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들 모두 강 동쪽으로 가는 데만 집중적으로 밀리고요. 일산 공항 가는 길은 원활합니다. 고속도로도 외곽 쪽으로 정체가 심하다 보니까 우회하는 주변 도로들도 더불어 밀리고 있는데요. 일단 제2서해안고속도로인 평택 시흥고속도로 군자분기점에서 남한산 부근까지 쭉 정체가 되고 있고요. 평택 화성간 고속도로도 서호산에서 북평택 요금소까지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도 제천 쪽으로 서안성 부근으로 4km 구간 정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부고속도로와 제2중부고속도로 갈림길에 계시다면 둘 다 거의 비슷하게 밀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대리운전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삶에 건강을 더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스트레스와 화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직장 생활이나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게 스트레스고 그로 인한 화병을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와 화병 또 심신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의학 박사인 이범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어떠신가요, 원장님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는 편인가요? 예, 저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는 게 다 스트레스죠. 그런데 저 워낙 뭐 좀 성격이 좀 무뎌요. 덤덤하고 뭐 욕심도 좀 적은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버텨내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모두가 받으니까요. 그걸 네. 어떻게 관리하고 견디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원장님은 지금 인상을 뵙기에 굉장히 잘 다스리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뭐 또 답답한 상황이죠. 화가 네. 난다 하는 분들도 요즘에 많으십니다. 자, 우선은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나 화를 어떻게 진단할까요? 뭐 진단하는 방법들 요새 뭐 설문지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각종 테스트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많이 진단을 하는데 전통적인 방법은 우리가 보고 아는 법 그걸 이제 망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사실 달리 진단기구를 쓰거나 뭐 이렇게 설문을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전문 용어로 뭐 관형 형태를 보고 색깔을 보고 관형찰색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이전에 일단 느낌이 중요하죠. 저 사람을 탁 봤는데 저 사람은 화 잘 낼 것 같아. 저 사람 아까 진행자님이 저보고 좀 화를 좀 덜 낼 것 같다고 하신 것처럼 그 누구나 우리 뭐 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느낌을 굉장히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그걸 학문적으로 정리를 한 게 망진.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네. 환자에게 물어보면 환자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듣고 아는 법. 그래서 그걸 문진. 그다음에 그런데도 궁금해. 그럼 이제 또 의사가 환자에게 물어보고 네. 그것도 다시 문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진맥을 하죠. 우리가 사극에서 보듯이. 그래서 진맥을 해서 그 사람의 기혈의 어떤 많고 적음을 마지막으로 판단을 해서 처방을 내리고 뭐 어떤 치료를 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화가 너무 과하게 억눌려 있거나 하다 보면 몸에도 이제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선 뭐 신경이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과 관련이 돼 있는 우리 몸의 모든 곳이 사실은 다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증상으로 따지면 너무나 많겠죠. 네. 그런데 우리 몸이 가장 잘 느끼는 곳이 사실은 눈이에요. 그래서 일단 눈이 충혈이 잘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열이라는 건 꼭 상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얼굴에 반응이 많이 나타나죠. 그다음에는 왠지 나는 뭐 비염이 잦은데 뭐 코가 잘 막히는데 이것도 우리는 감기, 뭐 알레르기라고 하지만은 스트레스로도 나타날 수 있고 네. 그래서 입안이 잘 말라.
뭐 그리고 입안에 뭐 이런 그 물집 같은 게 잘 생길 수도 있고 입술에 네. 물집이 잘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목이 답답해 뭐 가슴이 두근거려 그다음에 소화가 잘 안 돼 뭐 변비가 생겨 식욕이 떨어져 그다음에는 뭐 팔다리에 기운이 없어 그래서 증상은 이렇게 하나씩 그 병이 깊어짐에 따라서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좀 빨리 치료나 병원에 찾아봐야지 안 그러면 스트레스나 화병 이외에 이런 마음의 고통이 몸으로 가서 다른 증상들 뭐 어떤 굉장한 장애라든가 뭐 공황장애 이런 쪽으로도 발전이 좀 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렇죠. 네. 자, 지금 오늘 스트레스와 화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증상 때문에 좀 힘들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무료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스트레스를 다 사실 받잖아요. 이게 받는다고 다 화병이 되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그럼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병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스트레스는 누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 살자고 하면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자유가 없는 상태라고 정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 뭐 상하 구조도 없고 뭐 내가 책임질 일도 없고 뭐 억압받는 일이 없으면 우리 스트레스가 없겠죠. 그런데 사회에서 그렇게 산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병이라는 건 내 몸이 내 스스로 혼자서 이겨낼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 몸이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을 그 정도까지 사실은 가지 않게 사실은 내 몸이 뭔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들을 스스로 좀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사실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어떤 증상들이 또 나타나시고 어떻게 치료를 우리가 하면 좋을지 얘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이레빗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제이레벨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도 교통 상황이 정체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이 특히 많이 밀려 있는데요. 지금 가양대교 부근에서 동작대교까지 쭉 밀려 있고 아무래도 동쪽으로 가는 길이 많이 밀립니다.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여의도 부근에서 아까 사고 여파로 동호대교 부근 밀리고 있습니다. 혹시 사고 난 곳이나 많이 밀리는 곳도 제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트레스와 화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아까 2133번님께서 놀라서 받은 스트레스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잠을 잘 못 자고 불안하기도 하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일까요? 하셨는데 다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놀라는 건 굉장히 큰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난으로라도 누구를 막 이렇게 놀래키고 갑자기, 이러는 건 네. 좀 안 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경이라는 게 갑자기 큰 충격을 확 받았을 때는 그걸 이제 저희들 용어로는 풍이라고 해요. 몸에서 네. 이렇게 바람이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분노가 확 치밀죠. 그런 것처럼 놀라게 되면 신경이 갑자기 우리가 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경이 확 충격을 받으면 급속도로 머리로 뭔가 이렇게 스파크가 오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스트레스는 가급적이면 그런 충격을 안 주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지금 스트레스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고 계신데 4743번님께서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아까 말한 증상들 중에서 4가지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라고 하셨고 1580번님께서도 화가 나기 시작하면 참기가 힘듭니다.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화가 나면 다 누구나 참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화병이 한국인들한테 잘 나타나는 신경증의 용어다라고 늘 이야기하는데요. 네.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되게 놀란 게 뭐냐면 화병은 한국인들한테만 나타나나 그러면 외국인들은 화병이 없나? 그런데 사실은 한국인에만 나타나는 신경증의 용어가 아니라 화병이라는 말이 그냥 한국말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뭐 anger, 화가 나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한번 유심히 보니까 STR 그렇죠? 그래서 STR이죠. STR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뭔가 하고 봤더니 스튜던트는 ST로 시작이 되나요? 네네. 우선 이제 스트링이라는 말에서 이제 스트레스라는 그 말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줄처럼 길고 아주 팽팽한 마음의 상태가 스트레스. 근데 스트레스는 S가 많죠. 네. 그러니까 S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보면 어떤 정신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중에 형체가 잘 없는 것들. 그래서 스트레스는 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이 불안해지게 하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것들을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학생도 그렇죠. ST로 시작되죠. 스튜던트. 그러네요. 예. 그리고 뭐 스튜어디스 ST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ST로 시작되는 직업분들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 아닐까 하고 잠깐 생각도 해봤고요. 네. 또 화병이라는 건 한국인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편의상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떤 신경증의 모든 증상들을 그냥 우리가 화병 이렇게 언제부턴가 부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와 화병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두 가지는 같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스트레스가 내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지나쳤을 때 우리는 그걸 이제 화병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화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대처 방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걷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생각하지 않고 보지 않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네.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사실은 막힘이 없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위아래 높낮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 구조에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친구끼리는 스트레스를 덜 받죠. 근데 상하 구조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그렇네요. 오히려 내 밑에 직원과 내가 불편해. 밑에 직원은 위에 어떤 그 상사와 불편해. 뭐 부모와 자식 간이 더 불편할 수 있고 네네. 이런 것처럼 수직 구조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도
수평을 보면 좋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좀 불행하게도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다 산이 보이죠. 그러면 눈이 아무래도 높낮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지평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는 좀 마음이 조급함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도심에서는 건물들이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더 답답함을 그럼요. 느낄 수 있고 당연히. 시골에 가면 이제 툭 트여서 마음이 좀 평안해지잖아요. 그런 영향도 그래서 있겠어요. 우리가 자꾸 뭐 주말이라도 야외를 가려고 하고 그리고 사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우리가 물을 자주 바라보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얼마 전에 그 물에서 우리가 정말 큰 사고를 당해서 어린 학생들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사실 물을 바라보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물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죠. 정말 언제 잊혀질지 모르는 그런 트라우마가 생긴 건 정말 너무나 불행한 일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런 스트레스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음식이 좋을지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또 화병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다스리는데 차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먹는 걸 이야기하면 자꾸 이게 약 쪽으로 가서요. 사실 뭐 이제 방송에서 약 이야기를 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진행자님은 한약이라고 하면 먼저 어떤 생각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아니, 사실 저는 약재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한약 그러면은요. 쓰다죠. 글쎄요. 다른 일반인들에게 한약 그러면 일단 보약이 연상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몸을 보호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농약이 연상될 것 같은데요. 요즘은 뭐 그 저희 한의사들이 생각과는 다르게 농약을 치지 않고는 사실 어떤 그 식물의 재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농약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우선 보약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약 그러면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비싸고 몸에 어떤 특별한 처방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오늘은 스트레스니까요. 그렇죠? 화병. 자 그러면 한번 마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그럼 그렇죠? 마음. 양이 아니라 음이거든요. 네네. 양은 태양, 음은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음이라는 건 가장 차가운 것. 그러니까 마음은 차가워야 한다. 그럼 우리 마음을 식혀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차가운 것은 사실 물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데 가장 좋은 첫 번째 약은 물이에요. 제가 아까 수평선 이야기했었죠. 네. 수평선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수평이 잡혀서 편안해진다. 높낮이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 건축 현장에서 수평자를 쓰는 것처럼요. 그래서 내 몸이 물이 들어가면 마음이 뜨거워졌던 마음이 좀 식혀지고. 네. 자 신이 다니는 길을 신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기적인 에너지로 다녀요. 그러니까 신경은 열 에너지가 옆으로 아주 전기처럼 빠른 속도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신경은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차를 마시고 어떤 뭐 특별한 약물을 섭취하고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시점에서는 꼭 필요하겠지만은 우선은 물을 보충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내 몸이 수평이 잡혀지겠죠. 그랬을 때 마음이 안정이 되고 화병도 덜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꼭 물을 여러모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도움이 자주 되겠죠. 마시는 네. 적정한 물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이 차신 분들은 찬물을 먹지 말고 따뜻한 물을. 네네. 가장 중요한 건 보통 여성분들은 손발 차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꼭 따뜻한 물을 마시고 몸이 더운 정말 온몸에서 열이 나는 분들은 찬물을 당연히 마셔야겠죠. 네, 저희가 시간이 어느새 다 가버려서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나 화병을 좀 다스리기에 좋은 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병이라는 것 자체가 갇혀 있는 거거든요. 네. 뭔가 감옥처럼 막혀 있는 상태를 병이라고 해요. 마음의 병. 내 마음을 어느 한 생각만으로 이렇게 한 생각을 계속할 때 그것을 병이라고 하거든요. 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떤 환경에 계속 내가 닫혀 있을 때 그것은 병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마음의 훈련,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마련이다라고 자꾸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어떤 한 가지 생각에 빠져 있고 집착하지 않고 그런 어떤 마음의 훈련을 하면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훨씬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트레스와 화병에 대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범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각 9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상황 어떤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내 상황 알아볼게요. 박선영 씨. 네, 서울 도심 도로들은 대부분 한산한 상태지만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 차가 많아졌고요. 간선 도로들이 많이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가는 길 전 구간 정체 계속되면서 지금 종암분기점에서 구리 나들목까지 이동하는데 30분 이상 걸리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쪽 기름램프에서 아래로 내려가려는 차들 길게 줄 서 있는 상태고 주변길은 화랑로도 종암 사거리에서 월곡중학교 쪽으로 이동하는데 정체가 심합니다. 시속 10km 정도입니다. 다시 돌고 지역에서 화랑대역 쪽으로도 30분 이상 걸리고 있고요. 동반선도로 의정부 가는 길 한천교에서부터 의정부 진입할 때까지 긴 구간 서행합니다. 반대 성수대교 쪽으로도 노원교에서 녹천교, 장안철교에서 용비교까지 구간 정체입니다. 반면 길게 밀렸던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안양천 철교에서 광명대교 사이 짧은 구간 주춤하고요. 이후로 철산교 지나면서부터는 다시 한번 서행합니다. 오히려 반대 성산대교 쪽으로 교통량이 늘면서 오금교에서 목동교까지 정체가 길어져 있고 강변북로 구리 가는 길도 이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긴 구간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은 여의도 서울교에서 한강대교, 동작대교에서 동호대교, 천호대교에서 강일나들목까지 여러 번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황수지 씨. 네,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모두 외곽 방면 70km가 넘는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는 한남대교에서 서초까지, 판교에서 서울 요금소를 지나 남사 정류장까지 밀리고 안성휴게소에서 안성나들목까지와 북천안 나들목에서 천안분기점, 또 목천 일대와 신탄진에서 비룡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으로는 서창에서 군자분기점과 동군포에서 신갈을 지나 양지터널까지 밀리고 덕평에서 여주휴게소 또 강천터널에서 문막까지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면 정체 길이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동서울 요금소에서 상곡분기점까지와 중부 1터널에서 곤지암까지, 서이천에서 호법분기점까지 밀리고 대소에서 진천터널과 오창 부근 3km 구간, 또 남이분기점 일대로도 정체입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방면으로도 상곡분기점에서 신월청교까지와 곤지암에서 마장분기점까지 2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으로는 금천에서 비봉까지 29km 구간, 화성휴게소에서 서해대교까지 25km 구간 정체라 지금 비봉과 발안, 서평택 요금소에서 고속도로 진입을 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속도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유미 씨. 네, 남부 지역의 정체도 시간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 밀리던 1번 국도 화성 병점 지하차도에서도 오산 방향으로 정체인데요. 수원에서는 장안 지하차도와 비행장 삼거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20km 미만입니다. 그리고 42번 국도는 안산에서의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이제 팔곡 삼거리에서 수원 쪽으로는 10에서 20km 정도로 밀리는데요. 전시가까지 답답했던 양촌 나들목에서의 정체는 풀렸고요. 같은 도로 동남권에서도 용인 지역의 정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오뚜기 삼거리에서 이천 방향으로 다시 마평동 교차로에서 양지 사거리까지, 영동고속도로를 우회하기도 또 진입하기도 어려운데요. 화성권에서는 39번 국도 매송나들목 삼거리에서 진입한 차량들 숙곡 교차로까지 더딥니다. 이제는 요당리에서도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더 이남 지역 평택 인광육교에서도 조금 전부터 서행하기 시작했고요. 3번 국도는 성남에서 이천 방향으로 광주 중대동부터 초월읍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특히 지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이 많이 막히고 있는데 지금 시 구간은 물론이고요. 판교에서 남사 부근까지 36km 구간이 쭉 밀려 있습니다. 그 뒤로도 안성 부근에서 천안까지 16km 구간이 밀려 있습니다. 천안까지 가는데 그냥 밀린다 생각하시고 좀 편안하게 여유 있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범환 선생님께서 스트레스는 마음이 닫혀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번 연휴 동안에 좀 닫혀 있는 마음에서 여유를 좀 갖고 마음이 흐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연휴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안전하게 편안한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오늘 마지막 곡으로 남겨드립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아나운서 김보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9 o'clock on a Saturday. A regular crowd shuffles in. There's an old man sitting next to me, making love to his tonic and gin. He says, "Son, can you play me a memory? I'm not really sure how it goes, but it's sad and it's sweet and I knew it complete when I wore a younger man's clothe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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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li da, la la li li da, da da. Sing us a song, you're the piano man. Sing us a song tonight. Well, we're all in the mood for a melody, and you've got us feeling all right. Now John at the bar is a friend of mine. He gets me my drinks for free, and he's quick with a joke or to light up your smoke, but there's some place that he'd rather be. And the waitress is practicing politics as the businessmen slowly get stoned. Yes, they're sharing a drink they call loneliness. 58분 TBS 기상정보입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5도 정도 낮은 기온입니다. 이렇게 이번 연휴 기간에는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먼저 지금 서울 기온 13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고요. 낮 최고 기온은 19도 정도로 어제보다는 5도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내일은 오후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전국에 걸쳐 내리겠고 총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비가 저녁에 그치면서 내일 오후에는 바깥 활동하기에는 영향이 있겠습니다. 이후로 모레 어린이날은 맑겠고요. 바람이 강해서 낮 기온 16도에 그쳐 한낮에도 조금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그리고 6일 석가탄신일은 다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 밖에 오늘 강원도 영동 지방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바람은 어디나 다 강하겠습니다. 진도 부근의 사고해역도 오늘 초속 8에서 12m까지 바람이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속은 최대 유속 초속 2.3m로 중족이긴 하지만 여전히 유속이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3.2도, 습도 54%입니다. 58분 TBS 기상정보였습니다. 함께 할수록 기분 좋은 방송 TBS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